우리 요 애누리랑 환출 얘기를 지금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막상 2차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동차 수업하면 제일 버거워하는 게 뭘까요? 재무회 이제 2차 수업 시작하면 우리가 심화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무회계 수업 2차 때 제일 버거워하는 게 뭐냐면 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요. 동차 때 이제 객관식 때 왁구 위주로 풀기 때문에 2차 때 저희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는 걸 꼭 물어보거든요. 올해도 물어봤고 매년 두세 개씩은 회계 처리하는 걸 꼭 물어봐요. 근데 아예 못한다고요. 아예 여러분들이. 지금 심화 때 꼭 중요한 회계 처리들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을 보면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쵸?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회계 처리는 125페이지 하단에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계속기록법이랑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애누리, 환출, 할인 정리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뭡니까? 보통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본사 회계부 직원이 있고 실제 지방에 창고에서 직접 재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본사 회계부 직원은 지방에 있는 창고에 내려가서 재고자산을 확인해보지 않기 때문에 본사에서 창고에 물건 들어오고 물건 나갈 때마다 메일이 온다고요. 전산상으로. 우리 메일이 우리 물건이 몇 개 들어왔어. 매입. 우리 물건이 팔려서 몇 개 나가. 판매. 이게 메일로 온다고요. 그럼 본사에 있는 직원은 들어오고 나갈 때만 장부상 기록을 해놓는다고요. 이게 계속기록법이에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한다고. 그래서 얘는 매입할 때 기록하고요. 판매할 때 기록하죠. 그럼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본사가 아니라 창고에 있는 회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기록한다고요. 얘도 이건 기록해야 돼. 물건을 구입할 때는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기록을 안 할까? 팔 때는 기록을 안 한다고요. 왜 팔 때 기록을 안 할까?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고에 있는 사람은 팔 때 왜 기록을 안 해? 귀찮잖아요.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창고에 기말 재고가 쌓여 있다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재고자산 회계 처리의 목적은 뭐라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랑 팔린 재고를 가려내는 원가 배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본사 직원은 기말에 창고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창고가 멀기 때문에 서울에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 산 거랑 판 거를 세서 남은 걸 구한다고요. 하지만 창고에 있는 창고 직원은 이거 팔 때마다 기록하면 귀찮아. 어차피 문 열고 딱 보면 남아있는 재고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사온 거랑 남아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두 개에서 얘 빼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본사 회계부 직원이 아니라 창고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과 기말만 기록하지 판매할 때는 기록을 안 한다고요. 나온 김에 그냥 좀 얘기를 했고 보시면 물건을 구매할 때 계속기록법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계속기록법은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일단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매입 채무 기록할 거예요. 한 100원 구입했다고 할게요. 이쪽에 뭐라고 씁니까? 상품이라고 써도 재고자산이라고 써도 되고 재고라고 쓸게요. 재고자산 100이라고 직접 재고자산을 기재해 놓는다고요. 계속기록법은. 그리고 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구매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 얘는 일단 난 구매했을 땐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매입 채무로 100 잡아. 외상으로 사왔다면. 근데 이쪽에 못 씁니까? 실지재고조사법은 못 써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입 쓴다고요. 어차피 나는 기말에 한 번 창고문을 열어서 정산할 거기 때문에 얘처럼 직접 재고자산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매입이라는 임시계정을 쓴다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선생님은 요 매입을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교수님은 요 매입을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매입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자산이고 비용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매입은 임시계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기말되면 이 매입은 무조건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매입은 기중에 나오는 임시계정이지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자 애누리랑 환출은 뭡니까? 만약에 이렇게 샀는데 애누리랑 환출이 발생했대. 환출은 뭐예요? 반품시켜서 다시 나간다는 거잖아요. 애누리랑 환출이 왜 발생하냐면 물건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애누리나 환출이 발생한다고요.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애누리.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환불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환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애누리나 환출이 있어서 10원을 깎기로 했다고요. 깎기로. 그럼 어떻게 돼? 나 원래 100원 갚아야 되는데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반품하고 값 깎은 게 10원이라고. 그럼 10원만큼 안 갚아도 되잖아. 그게 뭐가 나옵니까? 매입 채무요. 여기 뭐 해주면 돼요? 재고자산을 직접 간다고요. 그렇죠? 재고도 10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100원 주고 살 거기 때문에 100원이라고 기록해놨는데 10원 깎았으니까 이제 90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고도 90원이지. 아무튼 내가 결국 돈 나간 금액만큼 재고자산으로 잡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여기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심화반 수업은 기본반을 보통 정도로 따라온, 이제 막 기본반 끝내서 기본반을 보통 정도 따라온 친구를 기준으로 수업할 거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불만 갖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건 할 수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 매입 채무 10원 가겠죠. 얘는 여기 뭐라고 써요? 1번 매입을 쓴다. 에이, 그건 아니겠지. 우리 일반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를 보셔야 되는데,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고 직접 까면 무슨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얘는 그렇다 치고 얘 같은 경우에 무슨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누리나 환출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매입 계정에 애누리나 환출이 많으면 나쁘다고, 나쁘고 거래처를 바꿔야 돼요. 야, 여기는 뭐 살 때마다 맨날 이렇게 파손이랑 결함이 있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누리나 환출도 일단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별도로 기록해 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매입이라고 안 쓰리고 매입 애누리 등으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별도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오시겠습니까? 계속 좀만 더 볼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할인이 있었대. 할인은 뭐예요? 할인은 야, 너 지금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너한테 팔 테니까 2달 있다 갚는다고 그랬지. 근데 혹시나 한 달에 갚으면 내가 결제 대금을 좀 깎아줄게. 그러잖아요. 우리 뭐 지금도 저기 동대문 가도, 여기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현금으로 하시면 좀 깎아드리는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원은 안 그러나요? 현금으로 하시면 좀 깎아드린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그럼 만약에 야, 너 좀 빨리 갚으면 내가 20원 또 추가로 깎아줄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좀 또 빨리 갚았어. 원래 얼마 갚으면 돼 이제? 90원 갚으면 되는데 이제 너 원래 90원 갚아야 되는데 좀 일찍 가격을, 대금을 결제해주면 20원 깎아줄게 그랬다고요. 알았어. 나 그럼 20원 일찍 갚을게. 그래서 여기 매입 채무 얼마 없어져야 돼요? 아무튼 매입 채무 얼마 없어져야 돼? 90 다 없어져야겠죠. 이제 결제 대금 다 결제했으니까. 그쵸? 근데 현금은 얼마만 들어와요? 그쵸? 70만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얘랑은 성격이 달라. 얘는 재고자산 자체의 물건이 오리래. 재고자산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재고자산 값을 깎거나 반품시킨 거지만, 얘는 재고자산은 문제가 없고 그냥 내가 결제를 빨리 한 거 아니에요. 결제 빨리 했는데 재고자산 자체를 깎으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별도로 써줍니다. 계속기록법도. 실질재고자산법은 어떻게 돼요? 매입 채무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입 채무 90, 현금 70 들어오면서 얘도 매입 할인으로 20 이렇게 기재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2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로, 그럼 결국 나 맨 처음에 100원으로 매입했지만 결국 현금 낸 금액은 얼마예요? 70원이죠. 왜 현금 70원 냈어요? 애누리랑 할인, 환출 때문에 70원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내가 돈 나간 금액만큼 재고자산으로 꽂혀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 요 구입 가격, 요거 다른 말로 총 매입액에서 당연히 못 빼줘야겠어요. 애누리, 환출, 할인은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내가 지출하는 금액들만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죠? 이 얘기하려고 겨우 요거 회계 처리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매출총 이익률법 가면 매입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저렇게 줬다고요. 총 매입액 주고 애누리, 환출, 할인 금액 주고 진짜 매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줬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매입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빼면 되죠.
근데 요즘은 문제를 어떻게 주냐고? 요즘에 저렇게 안 주고 현금 매입액이랑 매입 채무 기초, 매입 채무 기말, 매입 채무 지급액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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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다고요. 그리고 매입액이 얼마냐 물어봐요. 요즘에는 촌스럽게 저렇게 안 준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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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이렇게 주면서 추가로 뭘 주냐면 이 매입 채무에다가 애누리, 환출, 할인을 같이 준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어차피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주면 대차를 맞추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가 뭐야? 올해 외상으로 구입한 매입이고 요게 현금으로 구입한 매입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여기 매입에 들어가야겠네. 이때 애누리, 환출, 할인을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애누리, 환출, 할인을 빼줄까? 안 빼줄까? 이게 안 빼준다고요. 문제에서 총 매입액을 주고 애누리, 환출, 할인을 주는 경우에는 빼서 순 매입액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 요렇게 주는 경우엔 애누리와 환출과 할인을 제시하면 고려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거기 첫 페이지 왁구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입 채무 T 계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누리, 환출, 할인이 이미 고려돼 있다 나와 있죠. 거기 화살표 보시면, 아니 거기 별표 보시면,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요거 기준으로 날 좀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까지 회계 처리하면 장부상 지금 T 계정 총 계정 원가를 보면 매입 얼마 돼 있어요? 100대 있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는 거 T 계정을 내가 열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총 계정 원장을 매입 100 있죠. 애누리, 환출, 할인으로 얼마 있어요? 30 있죠. 그쵸? 아니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럼 만약에 할인은 빼볼까? 심심하니까 할인은 뺄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 위에까지만 보시면 애누리 등이 지금 얼마 있어요? 애누리 등이 얼마 있어요? 10 있죠.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서만 결과값을 보면 매입 채무는 얼마로 가 있어요? 이미 90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매입액 얼마예요? 요거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아직 요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진짜 매입액은 얼마예요? 요게 총 매입액이고 애누리 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뺀 90이 순 매입액이라고요. 진짜 내가 돈 낸 금액. 예전에는 자료를 이렇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에서 얘를 빼서 매입액을 구하는 게 맞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즘 어떻게 줘? 요즘은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돼? 80대죠. 왜 80대? 왜? 이미 회계처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누리가 일어났을 때 매입 채무는 이미 깠다고요. 애누리가 발생했을 때 매입 채무는 이미 깠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됐을 때 얘에서 이걸 한 번 더 빼주면 두 번 빼주는 효과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누리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매입 채무 등에서는 다 차감됐기 때문에 매입 채무의 T 계정으로 숫자를 줄 때는 애누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아시겠어요? 꼭 아셔야 돼. 매출 총 이익률법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좋아요.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회계 처리만 써놓지 말고 여기까지 써놓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